자, 녹화는 질문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는 학생은 소단원 문제 가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한번 풀릴 겁니다. 개념 원리 97쪽에 8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97쪽에 이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질문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그러면 자, 화면에 이 84번 문제 틀린 친구는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삼각형 ABC에서 뭐 AB가 2고 각 B가 90이고 각 C가 30도다. 당연히 그림 한번 그려보셨겠죠? 그쵸?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B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약간 고려해서, 그리고 C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약간 현실 고증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럼 뭐 A는 안 나와 있지만 60도인 거 알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AB의 길이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사실 나오나 우리가 이렇게 주면요, 요 AC랑 BC도 구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뭐 요 근래 배우고 있는 그런 뭐 삼각 B로 구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건 할 줄 알아? 제가 할 줄 알면 그냥 바로 쓰고요. 한번 구해보시면 요거까지도 센스 있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루트 3까지 구하신 다음에 아마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는 요 부분, 그러니까 어떤 P라는 새로운 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만족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에 관한 해석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벡터 두 개를, 자, 다시 벡터 두 개를 더했는데 0벡터가 나왔대요. 자, 혹시 여러분 경험상 이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예를 들어 나오나, 예를 들어 자, PB를 이거라고 치고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PA를 이렇게라고 치면, 자, 두 개를 더하면 0벡터가 되나요? sorry, PC죠. 자, 이런 경우는 두 개를 더하면 0벡터가 되나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더하기를 배웠잖아. 근데 이 경우는 0벡터가 안 나오죠. 자,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하시면 요렇게 되거든, 결과적으로. 이건 0벡터가 아니에요. 그럼 혹시 나오나 0벡터가 된단 말은 저거 두 개가 어떤 관계란 얘기인 줄 아세요? 근데 결국 그거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이긴 해요. 이 문제는. 맞아요. 자, 이미지를 설명하자면 결론적으로 PB랑 PC가,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관계가 돼야 돼. 다시 PB랑 PC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이제 봐봐, 보시는 것처럼 B랑 C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어딘가에 P가 있을 거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반대가 되려면, 자, 결론입니다. P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중점이 돼야겠죠. 왜? 결국 우리가 더했을 때 0벡터란 말은 크기는 같아야 돼. 즉 길이는 같아야 돼. 근데 방향만 반대인 요런 상황이에요. 요거 ES 나오나? 그래서 P 위치를 추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짓자면요. 자, 마지막에 묻는 거는 뭐, 자, 여기 보이세요? 자, PA 벡터의, 자, 지난 시간에 말한 기호인데 요게 크기라는 기호예요. 즉 PA의 어쩌면 길이를 제곱해라 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자, 요 길이를 구할 건데요. 근데 사실 끝난 게 뭐냐면 요게 지금 중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이겠네요. 자, 여기를 루트 3이고요. 너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PA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7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는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또 여러분 질문할 동안 질문 있는 친구는 채팅창에다가 글 쭉 남기세요. 혹은 마이크로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또 질문하세요. 자, 뭐, 87번이요. 87번이요. 알겠습니다. 나와는 넘어가도 될까?
여러분들 말한 적 있지만 온라인 수업 때는 캡처 기능이 있어요. 좀 빠른 것 같으면 캡처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8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그러니까 약간 유사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문제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얘는 어떤 사각형인지 아직 몰라. 어떤 미지의 사각형이야. 자, 일단은 조금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미지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너무 대충인가?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적 있지만 그리실 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돌아줘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는 거야. 뭔가를 말하고 싶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요 마이너스라는 친구의 의미를 배웠어. 즉 마이너스는 사실상 뭐다? 반대 방향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걸 이해했다면, 자, 먼저 왼쪽부터 할게요. 이 왼쪽을, 자, 밑에 쓸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D5로 바꿀 수 있나? 지우야? 요건 이해했어요? 이제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 사실 이제 오늘도 말하겠지만 너네가 알고 있는 그런 스칼라의 계산과 사실 벡터는 좀 비슷해요. 뭔가 계산 같은 경우는. 즉, 이번 경우는 교환 법칙을 할게요. 앞뒤로 교환을 하시면 되고, 자, 꼬리에 꼬리를 물면 바로 갈 수 있다. 까지 해서 왼쪽을 최대한 정리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요. 조금 빠르게 갈까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요거 두 개를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얘는 뭐다? 요런 게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똑같다. 라는 거예요. 자, 위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그림에 옮겨보자면,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 오른쪽에 있는 10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벡터에서 같다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벡터에서 같다라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같아야 돼. 첫 번째,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길이가 되겠죠. 화살표의 길이. 그리고 방향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거를 이제 되게끔 그려보자면, 결론적으로 이 사각형이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뭐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 여기가 A, D, C, B라고 할까요? 요게 일단은 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게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크기가 같다는 거는 길이가 같다는 거고요. 방향이 같다는 거는 이제 약간 평행한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 해석했는데 못 고른 친구는 이런 걸 거야. 선생님, 직사각형도 이게 되고요. 마름모도 이게 되고요. 정사각형도 이게 되고요. 심지어 이것도 돼요. 사실 5번 말고는 다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약간 이게 어려운 포인트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내용을 배워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3번이에요. 중2 때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 판별법이라고 해서 뭐를 배우냐면, 아마 해설지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중2 때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이라고 몇 가지를 배워요. 사변형이 될 조건. 그 중에 정말 안 쓰이는데 가끔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대변끼리 평행하면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하나 배워요. 어쩌면 지금 요 상황이 딱 그거거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잖아요.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쌤, 직사각형, 사실 제가 지금 그린 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포인트인데, 기억나?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직사각형 보고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부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요, 이거를 만족하는 거지, 이거를 만족하는 게 직사각형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딱 평행사변형에 관한 내용이야. 직사각형은 여기서 더 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아직 직사각형까지는 몰라. 하지만 이 친구의 조금 더 위에 있는 평행 사변형까지 얘기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주야 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평행 사변형이다가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모로 좀 불편하고. 그럼 예나 거 먼저 해줄게. 자, 교과서 27번 가볼게요. 자, 5쪽에 27번. 이 문제요. 네. 이게 어쩌면 정말 실생활 활용 같은 거야. 실제로 오히려 저희 인간 세상에는요, 크기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는, 보통 벡터가 사실은 더 많아. 우리 주변에는요.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지금 어떤 배가 있는데, 자, 그림 보이세요? 배는 실제로 북쪽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배의 속력이 나와 있죠. 시속 5km로.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북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북동쪽으로 간다는 거야. 미안한데 잘못 썼다. 요게 배의 속력은 시속 4km고요. 실제로 가는 속력은 좀 더 빠르네요. 이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자, 그럼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야? 얘나가 배 타보면 알겠지만 뭐 배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강도 움직여요. 그리고 저희한테 묻는 거는 강은 어디로 움직이냐, 그리고 속력은 얼마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뭔가 이 그림을 딱 보면 느낌이 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얘나야. 강물이 만약에, 자, 초록 색깔이 강물이에요. 강물이 만약에 요렇게 움직이면 이 파란 색깔 나올까요? 힌트는 저희 지난 시간에 덧셈 배웠지. 결국 최종 방향, 이 실제라는 게 결국 최종 방향이거든. 최종 방향은요, 저거 두 개를 더한 방향으로 가요. 그럼 얘나야, 요게 강물이면 이 파란 색깔 나오나요? 어때요? 이거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만약에 강물이 요 초록 색깔이면요, 최종 실제 방향은 이거 두 개를 더한, 여기 보이세요? 이 보라 색깔이 방향이 돼요. 좀 다르잖아요. 이해돼? 그 강물은 저렇게 되면요, 두 개를 더하면 저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럼 뭔가 느낌이 올지 모르겠는데,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얘는요, 강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결론적으로 요렇게 강물이 흘러가야 돼요. 왜? 그래야 너가 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한 게 파란색이 되거든요. 얘네 이거 혹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문제는 그 저희가 배운 덧셈 문제의 활용 문제예요. 그냥 화살표만 안 주고 이제 요 위로 가는 화살표를 배에 강물을 안 주고 어쩌면 결과물을 준 거야. 두 개를 더한 게 저거다라는 거야. 좀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요, 어쩌면 쓰실 때 동쪽이라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속력 구하는 거는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봤다면 지금 속력이 나와 있지. 어쩌면 이 속력을요, 여기서만큼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즉, 요 빨간 색깔의 길이가 4고요. 요 파란 색깔의 길이가 5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피타고라스로 강물의 속력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했어, 나야? 그러니까 좀 그냥 그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삼각형 법칙을 많이 쓸 거니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온이 질문 받을게요. 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88번 문제입니다. 자, 나오나 바로 갈게요.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시험범위랑 연결된 문제라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다면서요. 근데 확실히 그 시험 범위가 짧다는 거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나오나 물어볼게. 혹시 너 여기까지 끊고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뭐 장축이다, 단축이다, 초점이다 다 구할 수 있어요? 꼭지점까지? 그러니까 그게 되면 제가 바로 가고요. 일단은 되는 거지? 좋습니다. 바로 그릴게요.
근데 얘는요, 첫 번째 여기까지 끊고 하나 그려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느껴봐야 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나도 모르겠거든요. 자,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우셨지만, 자, 여기 있는, 자, 여기 3의 제곱, 즉 꼭지점을 먼저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5를 제곱한 게 루트 5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요게 이제 타원이라는 모양이야. 너네가 고1 때 원을 배우는데 이제 기하에서 타원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 보통 F라고 약자로 쓰는데 포커스예요. 초점이란 건 어떻게 구하냐면 9 빼기 5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지.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제가 편의상 왼쪽 거를 F, 오른쪽 거를 F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라는 게 어디 있냐면 위에 어딘가 있대요. 대충 한번 찍어 볼게요. 요런 세팅이야. 먼저.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자, 여기서 재밌죠? 벡터로 갑니다. 자, PF. 자, 시점과 종점을 잘 체크하세요. P가 시점이고 F가 종점이 요 벡터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PF 프라임 벡터에 뭐를 구해라? 크기를 구해라. 다시 말하면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자, 이번 문제만큼은 제 생각에 평행 사배정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실제로 한번 더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배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 문제는 제가 평행 사변형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평행 사변형법은 뭐였냐면 여기서 느낌은 요거랑 평행한 거 두 개를 그려요. 이렇게 해서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쭉 그으시면 혹시 나오나 요 보라 색깔이 PF 벡터 더하기 PF 프라임 벡터인 거 아시겠어요? 이거 괜찮아요?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갈 거야. 왜? 애초에 타원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타원도 1렙에도 위아래로 대칭이고요. 좌하고 대칭이 꽤 예뻐요. 대칭이니까 아마 꽉 들어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야? 결국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왜 최대란 말을 쓸 수가 있냐면, 자, 결국 상상해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P라는 점이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으면요. 빠르게 그려볼게. 아마 두 개를 더한 거는 요렇게 가겠죠. 맞아? 그리고 너가 몇 개를 그려보면 하나 느낌이 올 거예요. 아, 결국 이거는 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길이가 나와. 즉 예를 들어, 자, 한번 바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저거 두 개를 더한 건 반대편 이렇게 그은 거예요. 다시 P가 여기 있잖아요. 저거 두 개를 더한 건 반대편 여기 있는 거예요. 나오나 이해했어? 결국 저 두 개를 더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끼셔야 돼요. 아, 점한 개를 찍었을 때 반대편으로 쫙 긋는 거예요. 이해돼? 그런데 가장 커지래. 결론입니다. 여기에 P가 있다면 반대편이면 여기까지죠. 다시 여기에 P가 있다면 반대편이면 여기까지죠. 이걸 저희가 지난번 시험 범위의 장축이라 부르고요. 결론적으로 장축의 길이가 제일 길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제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절대값, 그러니까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야. 몇 개 그려보시면 아, 그러면 이 길이란 게 이제 반대편으로 쫙 긋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와야 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언제 제일 길지? 결국 장축인 거지. 장축. 그래서 가장 긴 거는 6입니다. 6.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선생님이 작정하면 나옵니다. 당연히 뭐 포물선 나올 수 있고 타원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얘네랑 지우도 한번 또 물어보세요. 지우야,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말해줄래? 교과서 28번에 교과서 28번 가볼게요. 자, 교과서 28번입니다. 아, 이 문제는요, 사실 이제 어쩌면 이 설명하라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냐면 딱 그림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이런 게 증명이죠. 저희가 요 근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증명을 요구하는데, 자, 일단 한번
뭐 1번은 하셨겠죠. 1번은 요거를 그려봐라. 요게 A고 요게 B니까 삼각형 법칙이 하면 이게 A 더하기 B 벡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2번은요. 일단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거를 보여라. 그런 문제야. 다시 이거를 보여라. 그런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 문제 푸는 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얘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뭐 이런 사실 일단 사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어쩌면 되게 트리비얼한 거 아세요? 되게 당연한 거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증명할 때 사실 이건 좀 당연해 보이잖아. 왜냐면 자, 일단 길이야 길이. A에서 B를 뺀 길이야. 그럼 제일 짧겠죠. 그리고 이거는 A 더하기 B의 길이니까 선분 AC를 말해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제일 길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중1 때 그런 걸 배워요. 근데 삼각형이 될 조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 막대기를 3개 주는데 2, 3, 10 지우야 요런 걸로는 삼각형 만들 수 있나? 2, 3, 10? 안 돼요. 못 만들죠. 자, 조건이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되시려면요. 자, 두 개를 더한 게 나머지 한 개보다는 커야 되지. 그쵸? 사실 이거를 그냥 이용하면 저 부등식이 나와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AB의 길이랑 자, 여기 나머지 두 개, BC의 길이랑 AC의 길이를 더한 게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뭘 배웠냐면 요 길이라고 불리는 게 벡터 입장에서는 뭐랑 같다? 벡터 입장에서는 크기랑 같다라고 했잖아. 즉, 요 길이랑 같은 말이 그럼 벡터 A의 크기인 거예요. 즉, 요 길이를 전부 다 벡터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요 친구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요. 보이세요? 요 친구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뭘 보였냐면요. 요 왼쪽에 있는 얘를 보인 거예요. 지우야 이해돼? 그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쟤는 뭐를 보이는지 가이드만 하겠습니다. 쟤는요, AC의 길이랑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거랑 누가 더 커야 돼? 요게 더 커야 돼를 너가 한번 바꿔볼래? 이제 벡터로 바꾸시면 돼요. 결국 길이가 곧 벡터는 크기거든요. 어쩌면 이제 이거에 관한 내용을 하는 거야. 괜찮아요? 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얘나도 한번 물어봐. 자, 나오나 또 한번 물어보세요. 비가 엄청 오네요. 그러니까 벡터의 더하기 빼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좀 느낌은 이상할 거야. 이게 약간 화살표 그림 가지고 막 더하고 빼는데 근데 뭐 그렇게 생겨 먹은 개념이야. 벡터란 개념 자체가. 물론 다음번 시험 대비 때 이제 준비할 때는 약간 이 화살표를 쓰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네, 이제 아직은 그럴 수 없으니까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보세요. 자, 혹시 질문 없으면 채팅창에다가 질문 없, 없습니다라고 좀 표현해 주실래요? 뭐 질문 없다라 아무튼 표현해 주세요. 뭐라고 좀. 얘는 뭐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질문 있어 보였는데 좀 괜찮아졌나 보네요. 네. 또 한번 지우 괜찮고 나오나 또 질문할 거 없어? 쌤, 네. 그 22번에 2번 어. 모르겠어. 22번에 2번. 한번 같이 해볼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과서 문제. 네. 네, 가볼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해라. 이게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거 관련 문제예요. 여기 네 개를 가만히 보시면 약간 파트너 같은 게 있어요. 자, 티를 내볼까요? 요거 두 개 보시면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보이세요? 그럼 너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죠. 바로 갈 수 있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요. 이렇게도 두 개가 파트너로 보이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또 바로 갈 수 있죠. 바로 갈 수 있죠. 또 얘네들이 파트너인 거 보이세요?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정답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화살표 그림이 없는 덧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그 화살표 그림으로 했던 작업을 한 건데 이제 결국 뭐 그림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뭐 이게 계산 문제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또 한번 물어보실래요? 괜찮아요? 자, 그럼 1분 뒤에 잠깐 물 한 잔 마시세요. 자, 1분 뒤에 오늘이 이제 딱 하나 남았어. 실수의 벡터 배라는 거. 이제 거기까지가 시험범위니까 이번 주까지 해서 벡터 관련 기본 개념을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화요일, 목요일 정도 해서 이제 쌍곡선 남은 거 끝내드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저희가 그 보충 수업 끝나고 이제 기하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이어서 해가지고 좀 밀린 질문도 쭉 받고 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질문이 추가로 더 있는 친구는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뭐 이번 주말이든 또 온라인으로 도와줄 수 있거든. 그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다들 계신 거죠? 자, 그럼 일단 화면 봐주세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시험 범위까지는 어쩌면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걸 배우고 있어요. 기본적인 걸. 약간 수열로 비유하자면 뭐 기본적인 뜻이라던가 용어, 기호 정도만 시험 범위예요. 이 벡터 중에서도.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은 자, 여기 다음 장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개념 원리 교재 98쪽 내용을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그냥 여기다가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필기할 친구는 필기도 해보세요. 자, 일단 제목은 뭐냐면 자, 글씨 한번 예쁘게 써볼게요. 제목은 벡터의 실수배라는 거예요. 일단 뭐 실수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볼까요? 자, 이제 문제 보시면 어떤 벡터가 나올 거예요. 벡터이니까. 그리고 뭐 또 화살표 그림으로 나오겠죠. 이런 벡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 실수 노래가 하는 그 실수 맞아요. 뭐 자연수, 유리수, 무리수 그런 실수를 제가 편의상 지금 K라고 해볼까요? 어떤 실수 K를 배 보통 우리가 뭐 두 배, 세 배 할 때 그 배예요. 즉 곱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미묘한 게 지난번 숙제할 때 이미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의 내용들이 나왔어 사실은. 그러니까 너네는 어쩌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미 썼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즉 저희는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어떤 벡터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자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냥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자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걸 한번 느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왼쪽에 있는 요 A 벡터를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 자 A 벡터에다가 2를 곱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략 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배울 이제 벡터의 계산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뭔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계산과 똑같이 돼요. 여기도 일단은 곱하기가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한번 물어보자. 지우야 너 생각에 이 A 벡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벡터 A가
뭔가 좀 느낌 알겠어? 수기가 2배. 맞아.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요. 자, 방향은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어쩌면 길이가 바뀐다는 거야. 근데 방금 말한 대로 길이가 k배, 즉 길이가 2배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a 벡터란 거는 굳이 표현하면 a 벡터 더하기 a 벡터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 너네가 아는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여기 보시면요, 요게 지금 a 벡터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더하기 배웠지. 이 a 벡터를 어떻게 2개 이렇게 더하자는 거야. 이해돼? 그럼 자 이게 같은 방향이니까 결국 이 a 벡터라는 거는 방향은 안 바뀌고 그냥 길이만 어쩌면 이제 이렇게 양수를 곱하게 되면 어쩌면 길이가 2배가 된다라는 거야. 자,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방향은 안 바뀌어요. 양수를 곱할 때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상식과 맞다는 거야. 그냥 뭔가 느낌대로 가봐. 가끔 이런 말 하죠. 그냥 뭔가 될 것 같은데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시그마의 성질할 때 그렇게 설명했잖아. 그냥 뭔가 될 것 같은데 돼요. 얘도 그래요. 자, 두 번째도 물어볼까? 만약에 두 번째로 자, 뭐 우연의 일치로 k 자리가 k가 실수니까 0도 실수거든. 그럼 0 곱하기 a 벡터는 느낌에 나오나 얘는 혹시 뭐 될 것 같아? 0 곱하기 a 벡터는 뭐 될 것 같아요? 뭐 자, 0.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오른쪽도 벡터가 나와야 돼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0벡터라고 해서 소개한 적이 있죠. 여러분 좀 다른 거예요. 0 곱하기 벡터는 오른쪽도 벡터가 나와야 돼. 고로 0의 역할을 하는 0벡터가 됩니다. 다시 이제 어떤 벡터에다가 0을 곱하시면요 0벡터가 됩니다. 이것도 뭔가 상식과 맞잖아. 그렇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 남은 게 뭐다? 그럼 이 a라는 벡터에다가 뭐를 음수를 곱할 수도 있잖아요. 예나야, 음수를 곱하면 이거 채팅치기 힘들까? 힘들까? 음수를 곱하면 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자, 방향이 거꾸로 되면서 맞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자, 그것밖에 변화가 없을까요? 혹시 또 변화되는 게 있을까? 자, 길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2를 곱했으니까 길이가 몇 배? 길이가 혹시 2배 될 것 같으세요? 어쩌면 방금 예나 말대로 첫 번째 마이너스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길이가 2배가 되는, 즉 이게 뭐다? 마이너스 2a 벡터가 된다라는 거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용 설명 끝. 이제 우리가 어떤 벡터에다가 다시 한번 오늘은 뭐가 궁금하냐면 어떤 벡터에다가 숫자를 곱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어쩌면 스칼라야. 그러니까 벡터 곱하기 스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음수를 곱할 때예요. 근데 이때 바뀌는 방향도 아예 뭐 60도 이렇게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바뀐다는 말은 완전 반대 방향, 180도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를 곱하면 방향은 안 바뀌고 길이만 k배, 0을 곱하면 0벡터가 되고 음수를 곱하면 방향도 바뀌면서 길이가 바뀌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여기 어디죠? 101쪽 가보시면 101쪽에 104번 문제 보이세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이거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이제 이런 또 그림 그리는 거래요. 이게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닌데. 근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다음번 시험 범위에서는 너네가 아는 정말 그런 또 벡터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번 시험 때까지는 이 화살표 그림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직은 저희가 도구를 아직 안 배웠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오늘은 딱 한 달원이야. 요거 하나가 끝이에요. 근데 좀 넘겨보면 조금 문제는 양이 있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시면 돼요. 뭐 이거는 제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가 뭐 화면에다가 써볼 테니까 제가 쓰고 난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괜찮은지. 자, 1번. 자, 1번에 있는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자, 여기 있는 A 벡터를 이제 크기는 2배 해달라는 거야. 방향은 안 바뀝니다. 자, 모는 종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두 칸 가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 그려도 괜찮아요. 벡터에서 같다는 거는 시점과 종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랑 이제 크기랑 방향만 고려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자, 3배니까요. 요 비벡터를 3배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비벡터인데 비벡터를 3개 그리시면 이게 뭐다? 요게 이제 3비 벡터가 되겠죠. 역시나 여기 그린 친구도 맞지만 뭐 옆에 그렸는데 어떻게 해요? 오, 좋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요게 약간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 방금 위에서 2A 벡터 구하고 왔죠. 다시 위에서 3B 벡터 구하고 있잖아. 이거 두 개를 더해보래요. 자, 컴퓨터라니까 좋은 기능이 하나 있네.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2A 벡터죠. 그리고 저는요, 삼각형 법칙을 좀 쓰고 싶어요. 자, 요거, 오. 자, 요렇게 복사를 해서 자,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자, 꼬리에 꼬리를 물면 한 번에 쭉 가자. 자, 요게 뭐다? 이 친구를 그린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마이너스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그 뺄셈이 아니라 어쩌면 방향을 반대로 다시 방향을 반대로 가자. 뭐 그런 의미가 돼요. 자, 제가 옮긴 다음에 자, 방향만 반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만 반대로 하시면 되고 자, 위에 있는 3B 벡터는 동일하니까 뭐야 이거 됐다. 이렇게 가져와서 자, 역시나 또 보시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쭉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나왔다면 잘 구하신 거예요. 요 초록 색깔이 정답입니다. 요 초록 색깔이. 자,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채팅창에 확인 좀 할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괜찮으세요? 나은이 괜찮고 예나 괜찮고 지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오늘 배운 실습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할 차례냐면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성질 같은 걸 배워야겠지. 그럼 실습에는 뭐가 되는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수열할 때랑 똑같은 걸 해볼까요? 자, 바로 밑에 문제 보이세요? 105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설명도 안 하고 해봐봐. 뭔가 너네 상식과 맞을 거예요. 자, 한번 105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05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막 뭘 뭐 퉁칠 건 퉁치시고요. 이런 거 그냥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물어볼 수가 또 없나?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네. 자, 한번 지우는 마이크 되니까. 자, 지우야, 혹시 1번 문제 정답 뭐 어떤 거 나오셨어요? 그래, 너의 느낌을 말해볼래?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80에 자, 여러분들 혹시 마이너스 2b 벡터, 마이너스 8c 벡터 나온 친구 한번 확인 좀요. 혹시 예나랑 나원이는 어때요? 그거 나왔어요? 다시 마이너스 2b 벡터, 마이너스 8c 벡터 나오세요? 맞습니다. 자, 뭐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제 앞에 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한 보러 갈 건데, 자, 우리가 소위 분배 법칙이란 거를 알고 있죠. 자, 실제로 이런 분배 법칙이 여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세부 계산은 우리가 하는 그 스칼라 계산, 우리가 하는 어떤 뭐 다항식이라던가 숫자 계산과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분배를 해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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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되고, 요거 뭐 동료항끼리 합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료항끼리 합치는 것도 똑같으니까 공부할 때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거도 마찬가지겠죠. 자, 밑에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정답만 한번 써볼까요? 자, 밑에 거도 한번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4b 벡터 빼기 3c 벡터 나옵니다. 다들 나오셨나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성질이고, 그럼 잠깐 구경 좀 하고 올까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요. 자, 98쪽에 2번 보이세요? 뭐 사실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목은 항상 이 순서로 배워요. 먼저 위에서 기본적인 뜻을 배웠다면 어쩌면 이게 뭐야? 어떤 성질이라고 부를까? 그럼 실수배는 뭐가 되는데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결합 법칙이라든가 분배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 다시 그 페이지로 가서 말 나온 김에 한번 106번도 풀어볼까요? 자, 너무 너무 쉬운 것 같아. 자, 106번은 딱 보시면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사실 실수배를 어쩌면 배우는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어. 이제 다음번 시험 범위에 수직도 배우는데, 우리 1차 함수할 때 평행 수직이 중요하잖아. 여기도 이제 벡터끼리 평행한 거랑 수직이 좀 중요해요. 근데 수직을 배우려면 뭐가 또 필요해. 이번 시험 범위 아니에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실수배를 이용하면 평행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느낌에 나오나 한번 그 영어 뭐 단어로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정답 뭘 것 같아요? 설명 잘 안 했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뭔가 느낌이 오잖아. 여러분도 보시기에 B랑 C로 보이세요? 자, 정답은 실제로 B랑 C가 맞는데요. 일단은 저기 예나랑 지우도 나왔어. B랑 C인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평행의 이미지가 이거잖아. 뭔가 나란한.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설명은요. 자, 왜냐고 질문을 드릴 거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평행의 뭐 조건이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행이라는, 일단 어쩌면 지금은 어쩌면 이미지만 체크한 거야. 이미지를 체크했는데
평행은 너네가 아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나란한 거 맞아요. 나란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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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은 나란한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왜 평행하냐 물어보면 너네가 나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돼 사실은. 근데 자 간단하게 복습할까요?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여러분들이 평행이란 말을 언제 들어보냐면 소위 1차 함수에서 평행이란 말을 배우지. 그럼 제가 한번 1차 함수로 물어볼까요? 자, 지우야. 1차 함수에서는 왜 평행해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답변하세요?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말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냥 평행이 이게 아니라 왜라고 물어보면 사실 1차 함수를 보통 기울기가 같다라고 보여줘야 돼. 설명해야 돼. 다들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벡터에는 지금 저거의 1차 함수도 아닌 것이 기울기란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기울기. 심지어 지금 오른쪽은 모는 종이지 좌표도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야 돼.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야. 어쩌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 관련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왜 평행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지금부터 일단은 기호 하나 설명드릴게요. 기호부터. 혹시 여러분들 이거 평행하다는 기호인 거 아세요? 다들 아세요, 이거? 참고로 이 기호는 중1 때 배웁니다. 네. 근데 역시나 이 기호는 여전히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기호고요. 자, 벡터에서 평행이다를 알려주는 조건은 자, 이게 돼야 돼. 어떤 벡터 두 개를요. 어떤 실수배로 표현 가능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 A랑 자, 지금 정답이 B랑 C잖아. 저한테 왜 B랑 평행해 그러면 이 K를 찾아오셔야 돼요. 자, 일단은요. 자, 이게 왜 평행이냐면 자,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배운 실수배라는 거잖아. 근데 한번 상상해봐. 우리가 평행한 두 개는요. 기본적으로 방향이 완벽히 똑같거나 방향이 반대 방향만 돼요. 다들 동의하시죠? 막 어정쩡하게 60도로 다르면 이건 평행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예 평행이란 거는 아예 똑같거나 혹은 아예 180도 반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 평행이라는 거는 어쩌면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 왜? 이렇게도 평행은 평행이야. 즉, 딱 이게 뭐랑 같다? 이게 실수배랑 같아요. 자, 고로 제가 이제 바로 질문할 게 뭐냐면요. 한번 밑에 한번 써보실래요? 여러분이 저한테 P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보여주려면요. 저는 이걸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이 B 벡터라는 친구는 P 벡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실수가 존재해야 평행하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저기 1차 함수를 기울기를 말한다면 여기는요. 평행한다라는 거는 저런 실수배가 가능해야 돼요. 다시 어떤 벡터 한 개를 어떤 나머지 한 개의 실수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자, 이제 여러분들 요 네모 한번 채워보세요. 저한테 이거 두 개가 평행한다라고 보여주시려면 이 C라는 벡터가 이 P 벡터에다가 몇 배 한 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네모 박스 한번 채워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요 실수가 정말로 존재해야 평행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보시면 저 B라는 게 P에다가 몇 배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평행한 거예요. 여기는 다시 C라는 게 P라는 게 몇 배인지 물론 반대로도 가능해요. P라는 게 B의 몇 배인지 어쨌든 서로가 서로한테 실수배가 돼야 되는 거야. 어쩌면 오늘 실수배는 이 평행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앞으로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예나야 혹시 여기 있는 요 빈칸 한번 채워봤어요? 요 빈칸 자 B 벡터는요 P 벡터의 몇 배일까요? 다들 3배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K가 존재하면 평행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는 굉장히 쉬워. 근데 오늘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자, 나오나. 그럼 C라는 벡터는
P에다가 몇 배 한 걸까요? 자, 그냥 2배일까요? 자, 방향 봐주세요. 그냥 2배일까요? 얼마? 여러분 마이너스 2배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평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여기 몇 쪽이죠? 자, 99쪽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 평행이다. 자, 오른쪽에 이미지는요. 자, 첫 번째,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죠. 첫 번째, 이미지. 근데 이미지는 이미 알아요. 이건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뭐 아는 이미지야. 이거 이런 게 평행이라 이런 거는 문제로 잘 안 나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기호가 하나 나와 있죠. 사실 이 기호도 원래는 이미 알아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중1 때 배워요. 이미 알아요. 그쵸? 중2 때 배웁니다. 중1 때. 자, 근데 우리가 알 건 뭐다?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거 관련된 문제가 좀 있거든. 바로 한번 이어서 볼 건데,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는 저한테 뭐를 보여줘야 돼? 이런 K가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다시 이런 K가 있음을 보여줘야 돼. 자, 그럼 자 하나 주의할 거는 자, 오른쪽에 써 있는데요. 당연히 K는 0은 되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K가 0이 돼버리면 B벡터가 0벡터라는 건데 또 위에도 밑줄 그어볼까?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벡터 두 개는요. 당연히 0벡터는 아니라고 치겠습니다. 왜 0벡터이면 애초에 0벡터는 방향이라는 게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평행은 어떤 방향을 내포하는 말이거든. 즉 A, B가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K도 0이 아니에요. 가끔 어려운 문제는 이 조건도 건드리니까 자, K가 0은 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오른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평행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문제 풀다가 평행이다 라고 나오면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들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지금부터 평행 관련 문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요. 자, 페이지는 잠시만요. 일단 문제 좀 몇 개 풀까요, 같이? 이제 뭐 문제 몇 개 풀면서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02쪽입니다. 사실 이번 페이지는 지난 시간 숙제처럼 보이실 거예요. 언뜻 보시면. 저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필수에대 4번 문제 한번 복습할 겸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필수에대 4번입니다. 저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내가 A, 내가 B, 저거를 A, B로 표현해봐.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이거 해볼 시간 한 1분 40초면 되려나? 2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이번 페이지는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우는 게 실수배 배웠고요. 몇 가지 성질 배웠지만 뭐 그냥 상식과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평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수배가 평행을 나타내는 조건으로 쓰인다는 거야. 즉 어떤 두 벡터가 서로 실수배 관계라는 거는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힘들겠지만 조금만 힘내주세요. 사실 이제 오늘 내용 설명 거의 끝나갑니다.
잠시 후에 평행 관련 문제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약간 또 이제 어떤 스타일이 있거든. 그런 유형이라고 부르죠. 유형을 좀 이해하시기 바래요. 또 혹시 잘 모르겠으면 꼭 저한테 뭐 개인 문자로 주시면 제가 따로 보충을 하든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에 한번 잘 봐보세요. 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1번 문제. BO. 자, BO를 표현해봐라. 라고 나왔는데, 혹시 지우야, BO 한번 표현해봤어? 요거 AB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B부터. 여러분, 이거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 밑에 답 안 보고 나온 친구. 나온이랑 얘랑 혹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그 재밌죠? 약간 재밌는 느낌이야. 제가 아까 그 일찍 온 친구 나온이랑 지우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에서 같다라는 걸 배웠잖아. 자, 그림에 지금 A 벡터가 여기라고 했는데, 그 말은 A가 꼭 저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A 벡터란 친구는 이것도 뭐다? A 벡터고, 이것도 뭐다? A 벡터고, 이것도 뭐다? A 벡터예요. 어쩌면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A 벡터가 이거란 말은 우리가 소위 마이너스를 붙이며 이게 마이너스 A 벡터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꼬리 잡기 게임이야. 우리가 삼각형 법칙을 제일 많이 쓸 건데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쭉 간단 말이지. 아시겠죠? 자, 한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목적지가 어디냐면 BO야. 요거를 표현해야 돼. 뭐 가지고? AB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B 벡터랑 같은 게 여기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상태를 보시면, 자,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뭐 물긴 하는데 조금 아쉽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지금부터 이거 어떠세요? 요게 B 벡터란 말은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면 잠깐만. 아, 우리 지금 BO 구하는 거구나. 미안해. 뭔가 이상하더라. 지금 BO니까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를 반대로 바꿔주면 이게 마이너스 A 벡터거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친구가 나온다라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A2는요, 여기가 목적지인데,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이런 문제 특징은요, 1번도 이용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문제 풀다가 보통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꼭 명심해. 앞에서 구한 기억을 쓰기도 해요. 즉,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BO를 구했잖아. 자, BO를 구했기 때문에, 자, BO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할 수 있거든. 어쩌면 이게 오늘 배운 실수배예요. 다시 이게 어쩌면 오늘 배운 실수배예요. 자, BO의 2배니까 저기다가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A를 반대로 바꿔주면 반대로 바꿀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한번 분배해서 동료한끼리 확인해 보시면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맞은 친구, A 나온 친구 확인 좀요. 네, 이렇게 다들 푸셨나요? 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자, C2 같은 경우는요, 네, C2는 요게 C2거든. 이거를 역시나 이제 AB로 표현하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번에서 구한 역시나 BO를 한 번 더 이용하자면, 그럼 이거는 1번의 2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배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방향을 좀 반대로, 아닌데? 이 친구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역시나 꼬리에 꼬리를 문 게 이렇게 쭉 가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2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돼요.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2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돼요, 여기는.
항상 방향도 왔다 갔다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잘 물게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마지막에 나오는 EB 벡터는요. EB 벡터는 이거잖아요. 얘는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1번에서 1번을 다 쓰네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1번에서 B5를 구했잖아. 그 말은 5B가 얼마다?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5B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5B의 2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배 곱하시면 분배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얘네랑 나오니 어떻게 좀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네 지난번 숙제였잖아. 근데 여기 왜 있는 거지? 아무튼 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할게요. 자, 다음 장에 자, 제가 앞에서 성질 말할 때 그냥 해봐 그랬지. 이번에도 한번 1번, 2번 그냥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항식 계산과 유사해요. 한번 1번, 2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도 별로 드릴 말씀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는 그런 게 가능하다. 자, 시간은 두 문제 푸는데 한 2분 드려볼게요. 자, 30분 남았거든. 자, 빨리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뭔가 하고 싶잖아. 딱 보면 뭐 이게 해서 막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죠?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1번 문제 제가 한번 그럼 시범 보여드리자면 자, 1번 문제는요. 약간 뭐랄까? 어쩌면 약간 X값 구해라. 그런 문제를 유사해 보이죠. 실제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1차 방정식 풀듯이 약간 제가 비유하자면 1번 문제는 약간 1차 방정식 느낌이 나요. 문제 푸는 스타일이. 자, 한번 전개를 하신 다음에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분배 법칙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전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1차 방정식 풀듯이 x는 x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겠습니다. 자, 한번 이항해 보시면요.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가 될 거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시면 요렇게 나오겠죠. 자, 혹시 맞은 친구 있어요? 확인 좀. 이렇게 다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냥 뭔가 우리 상식과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가 좀 재밌는 게 혹시 지우야 2번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약간 푸는 방식이? 연립방정식. 맞아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약간 연립 방정식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느낌이 안 오실까봐 제가 한번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세로로 써볼까요? 자,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요. 요것도 만족해야 돼요. 어쩌면 x, y 위에 있는 화살표만 떼시면 약간 연립방정식 느낌이 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감법 아시잖아요. 자, 위에다가 3 곱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3 곱하시고요. 자, 밑에다가 2 곱하겠습니다. 자, 2 곱한 다음에 아이고 힘들다. 자, 두 개를 빼보시면요. 자, y 벡터는 3a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y 자리에다가 3a 벡터를 넣어서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요. 이 x 벡터가 마이너스 4a 벡터가 되고 그러므로 x 벡터는 마이너스 2a 벡터가 돼요. 나온이랑 얘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x, y를 구하는 약간 뭔가 느낌이 뭐가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104쪽은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자, 105쪽 가보세요. 자, 105쪽 가보시면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평행 관련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식인가 싶으실 건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번에는 한 문제를 좀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결국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그럼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 바로 밑에 내려가서 확인 문제 몇 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어떤 특유의 느낌이 또 있어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자, 서로 평행하지 않고 지금 평행 문제라면서요. 자, 얘네 둘에 관한 얘기예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A 벡터랑 B 벡터를 서로 평행하지 않고 0 벡터가 아니래요. 자, 간단하게 이미지로 살펴보자면 뭐 쉽게 말하면 뭐 한 개가 이런 식이면 한 개는 평행하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란 얘기인가? 어쨌든 이런 이미지란 얘기고 이거를 또 저희가 아까 배운 대로 말하자면 결국 평행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얘네 둘을 이런 식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평행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렇게 실수배로 표현 안 되는 친구야. 얘네 둘은요. 그래서 이미지로도 상상을 좀 하시고 이런 게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밑에 보시면 얘네 둘을 가지고 새로운 벡터 3개를 만들어요. PQR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밑에 보시면 또 이 PQR을 가지고 또 새로운 벡터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네 2개가 평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해보고 싶어요? 뭐 얘네 2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싶죠. 자, 지금부터 Q 자리에다가 위에 써 있는 걸 넣겠습니다. 다시 R 자리에다가 위에 써 있는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분배해서 한번 동료한끼리 묶어 보시면요. 자, 제가 한번 시간 관계상 정리를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팩이 아니죠. Q 벡터 빼기 R 벡터를 어이구 이거냐? 잠깐만요. 정리가 사라졌다. 제가 다시 쓸게요. 빠르게 쓸게요. 저거 뺀 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2개 빼면 3벡터겠죠. 3B 벡터. 자, 이제 오른쪽에는 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P랑 Q를 더하래요. 자, P랑 Q를 더해 보시면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3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됩니다. 다들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 2개가 평행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는 문제다 라는 거예요. 자, 느낌 오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이거 2개가 평행이라는 거는요.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실수를 곱했을 때 반대편을 만들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어떤 실수를 곱했을 때 평행이란 말은 저 왼쪽을 만들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나오나? 혹시 여기 네모 자리에 들어간 실수 뭔지 아시겠어요? 느낌에? 뭐일 것 같아요? 어, 이제 이 문제 특징 중 하나죠.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라고 한 개가 나올 겁니다. 자, 네모에다가 뭐를 넣어야 제가 나올까요? 혹시 알겠는 친구 도와줄래? 자, 여러분 네모에다가 뭐 넣으면 저 왼쪽에 3B 벡터 나와요? 자, 네모에다가 아무도 없나요? 자,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나요? 왜? 마이너스 3을 넣어야 얘를 한번 분배해 보시면요. 뭐가 생겨요? 3B 벡터가 생기거든요. 다시 결국 평행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에다가 실수를 곱했을 때 같아진다는 게 평행의 뜻이라고 있잖아. 벡터에서는. 즉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를 추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B 쪽은 같아졌는데 이제 A 쪽을 봐야 돼. A 쪽에 왼쪽에는 1 빼기 K가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1 빼기 K가 마이너스 9가 돼야겠죠. 그래서 K 값이 얼마다? 10이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좀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내려가서 115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115번 조금 더 쉬워졌는데 자, 이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게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평행 관련 문제는요. 자, 사실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이해했으면 이 문제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줬거든요. PQ를. 자, 혹시 알겠는 친구 한번 채팅창에다가 K값 한번 써보실래요? 정답 뭐 나올까요? 이게 평행하대요. 음, 음, 지우랑 나온이는 나왔는데, 자, 얘네는 푸는 중인가? 자, 얘네 둘이가 평행하다 라는 것의 수학적 벡터에서 뜻이 뭐라고요? 평행은요, 어떤 거 한 개를 나머지 한 개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평행이에요. 다시, 이 친구를 이 친구에다가 어떤 네모를 곱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얘나야 한번 물어볼까? 이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왼쪽이 나오는 모양일까? 혹시 이 네모 자리에 뭐 들어갈 것 같아, 얘나야? 이거 두 개가 같아지고 싶어요. 네모 자리에는 2가 들어가야겠죠. 그 정답은 마삼인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물어본 거예요. 자, 네모 자리에 2가 들어가야 분배해 보시면 오른쪽에 4a 벡터 2k b 벡터 나오겠죠. 이해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네 둘은 같고요. 이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거기서 k 값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해돼, 얘나야?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봐. 자, 116번 풀어볼게요. 위에랑 똑같은 문제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온전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아까처럼 화살표 그림 그런 건 안 나와 시험에. 물론 나와도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와. 뭔가 평행하다는 걸 줘요. 근데 이제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1차 함수 할 때는 뭐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석했잖아. 근데 여기 벡터에서는 기울기란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뭘로? 자, 평행하다는 거는 어느 한쪽을 실수배로 표현했을 때 걔가 나와야 돼요. 그게 수학적으로 벡터에서는 평행입니다. 풀어보세요. 이제 딱 두 개 남았습니다. 106쪽까지인데 이제 104쪽, 106쪽 두 개 남았습니다. 참고로 106쪽 요 다음 페이지는 요 평행의 응용 문제예요. 즉 1차 함수 때도 있었던 문제가 나와요. 벡터 버전으로.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주 2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 그래서 과제를 조금 드릴 건데 일단 답안지를 참고도 하세요, 여러분들. 참고도 하시고 한번 뭐 몇 개 안 배웠지만 이거 가지고 한번 쭉 놀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야, 벡터는. 아직까지는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1분 30초 정도 드렸는데, 혹시 정답 나온 친구 한번 채팅창에다가 K가 한번 써보실래요? 혹시 뭐 나오셨나요? 다들 4 나왔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평행 관련 문제거나, 그리고 자, 바로 오른쪽 넘어가서, 자, 이 평행을 응용한 문제가 있어요. 다시, 평행을 응용한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오른쪽 밑에 있는 117번을 먼저 볼게요.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대표 문제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쩌면 평행이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한번 읽어보고 한번 잠깐 고민할 시간 드려볼까요? 어쩌면 상황을 그림으로 이해하신다면 아, 뭐 그 말이구나 가 됩니다. 자, 1분 뒤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11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끝나가요. 네, 힘내세요. 네, 졸지 말고. 혹시 옛날에 기억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라는 1차 함수 문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뭐 그런 문제랄까? 자, 혹시 M값 나온 친구 있으면 채팅창 써볼래? 이거 뭘 것 같지, 정답? 지우는 나왔구나.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드려볼까요? 자, 이 문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혹시 이런 멘트를 봤던 기억 나시나요? 자, 뭐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세 점이 세 점이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런 문제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똑같은 문제가 자, 1차 함수 때 막 이런 식의 문제 기억나? 이런 식의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좌표를 주면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더라. 그럼 그때의 풀이 전략은 뭐였냐면 어쩌면 그때의 풀이 전략이 1차 함수의 평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점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점 2개를 주면요. 여러분들이 소위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하시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한 번 더. 점 2개를 주면요.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다들 아세요? 자, 이것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근데 나오나 이거 중에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거 중에 어때야 돼? 나오나?
이거 두 개 같아야겠죠. 그쵸? 자, 그럼 이게 이제 왜 같아야 되냐면 결국 이제 이 같다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쩌면 뭐 사실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도 맞지만 어쩌면 평행한 거잖아요. 결국 한 직선 위에 있단 말은 저걸로 기울기를 구하나 이걸로 구하나 같은 기울기가 나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풀었던 이 문제 스타일인데 자, 이번에는요. 자, 이런 좌표가 없죠. 자, 이런 좌표가 없습니다. 자, 좌표가 없고 담백하게 저희한테 그냥 이렇게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주고 오히려 저희한테 뭐를 주고 있다? 이런 식의 벡터를 주고 있어요. 자, AB 벡터가 저거고요. 다시 AC 벡터가 이거다 라고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나야 혹시 지금 상황을 이해했다며 얘네들 어쩌면 해석했을 때 평행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얘나야 얘네들 이게 이제 평행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같은 문제인데 이제 표현만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나와도 여러분들이 간단히 그려보시면 아, 평행하다는 얘기구나. 그럼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나머지 한쪽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은아 혹시 자는 거 아니지? 혹시 나은아 여기 네모에 뭐 들어갈 것 같아?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같아질까요?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시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누구랑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m 값이 마이너스 7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다들 이해하시겠어요? 네, 요게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이라는 대표 문제라 부를게요. 이 문제가.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약간 또 유명한 응용 문제 중에 하나가 118번 같은 게 있어요. 자,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저기 필수 예제가 이거 관련 문제거든. 자, 제가 위에 필수 문제로 가서 이 똑같은 문제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나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 마지막에 있는 문장만 보시면, 자, 방금 전에 푼 문제랑 유사해 보입니다. 그치? 근데, 자,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보세요. 자, 지금 A, B, C라는 세 점이 보시는 것처럼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기 보시면 지금 O라는 점 보이세요? O라는 점? 이 O라는 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지금 얘가 뭔데요? 일종의 뭐랄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2학기 때 하게 될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지금 O라는 점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점이야. 그리고 주어진 벡터들이 뭐냐면요. 아까처럼 A, B, B, C, A, C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줬어요. OA, 그리고 OB, 그리고 OC를 준 거야, 지금. 이해돼?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어쩌면 조연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A, B, B, C를 바로 안 주고 이런 식으로 O라는 걸 끼고 준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O는 직선이 없어. 어딘가에 있는 점인데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본 전략은 아까랑 동일해요. 이렇게 점 두 개씩 잡아가지고 적당하게 실수배로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근데 주어진 벡터는 A, B, B, C가 아니라 OA, OB, OC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결책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해결책은 이겁니다. 자,
약간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덧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요 AB 벡터를 한번 네모라고 둬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 상태를 딱 보시면요. 자, 요 삼각형 지금 보이세요? 요 삼각형을 보시면 지금 요런 상태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덧셈을 이용하면요. 이거에다가 네모를 더한 게 혹시 이거란 거 다들 동의하세요? 자, 이거 알겠는 친구 채팅에 글 좀 남겨줘. 사실 이 네모를 너네가 이제 덧셈을 응용하면 이거를 구할 수 있거든. 자, 알겠는 친구. 네. 자, 이 네모를 일단은 어떻게 해서 구하자?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요. 자, 네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알아오셔야 돼요. 이해돼? 한 번 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우리가 BC가 필요해. 근데 BC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얘를 세모라고 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덧셈을 응용하시면 결론적으로 요거에다가 세모를 더한 게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세모는 3a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1 b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에다가 3a 벡터 플러스 m 플러스 1 b 벡터 라고 쓰신 다음에 이 네모를 추리해서 똑같이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네모는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고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에 분배한 얘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정답이 나오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느낌 오시겠어요? 자, 한 문제 연습해 볼게요. 자, 밑에 확인 체크에 있는 문제 한번 가보실래요? 118번 문제. 뭐 이게 기본 아이디어니까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28분인데 한 5분 내로 끝낼 거거든. 요거까지 마무리 잘 할게. 알겠지? 자, 밑에 자, 118번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요 OA, OB, OC를 이용해서 AB, BC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덧셈을 좀 응용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혹시 M값 나온 친구 있어요? 118번 문제. 자, M값 얼마일까요? 아직 푸는 중인가? 자, 어,
한번 여러분 이해를 좀 해보고 한번 이거는 마저 풀어봐.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 바깥에 오라는 점이 있단 말이야. 이 점에서 그은 거라 일단은 뭐 이제 요 네모랑 세모를 따로 구해올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앞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 몇 쪽이죠? 자, 104쪽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평행이란 걸 배웠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위에 보시면 평행하지 않을 때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자, 그럼 평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아까 평행이라는 게 결국 실수배로 표현 가능하면 평행이야. 자, 그 말을 반대로 하면 평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절대로 실수배로 표현이 되면 안 돼요. 그치? 다시. 얘네들은 절대로 실수배로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문제 푸는 거 한번 간단하게 시범 보여드리고 딱 하나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A 벡터랑 B 벡터 평행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해해 보자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일단 아까 평행처럼 가신다면 일단은 동료한끼리 이양을 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지. 사실 결국은 정리도 안 해도 되는데요. 일단 한번 설명하자면 자, 반대편으로 이양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는이 돼버리면요. 이거는 사실상 뭐야? 평행한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는이 된다면 이거는 지금 A랑 B가 평행한다는 얘기가 돼. 이게 실수배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평행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평행하지 않으려면요. 결론이죠. A, B랑 상관없게 만들어 주려면 요 자리들 보이세요? 자, 요 자리들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요 자리들이 0이 되면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게 되는 거야. 애초에 A, B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요 자리가 0이 되면 이건 평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대편 2항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또 뭐 연립 방정식 문제로 MN을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문제 풀다가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요. 사실 여기 있는 개수끼리 비교해서 여기 있는 얘랑 자, 얘랑 같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랑 같다라고 두시면 이게 이제 평행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해석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자, 밑에 그러면 문제 보시면 다 똑같거든. 자, 끝으로 요 112번 한번 맞추고 끝낼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전부 다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않는다 문제는 약간 좀 또 뭐랄까 저희가 아는 것 중에 약간 항등식 푸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는영 기억나? 이렇게 뭐 는영 그런 식으로 항등식 풀듯이. 그러니까 얘는 좀 비유하자면 항등식 풀듯이 풀면 됩니다. 평행하지 않고 문제를. 자, 한번 112번 한번 풀고 끝낼게요. 아무튼 늦은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이 그 다음 수업이니까 한 주 동안 문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는 고민 좀 해보시고 일단 안 되면 넘어가세요. 특히 개념 원리의 뒤에 뭐 발전 문제인가 뭐 그 좀 어려운 문제니까 아시겠죠? 평행하지 않는다 문제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A, B가 평행하지 않는데 이 식을 만족하려면 저 앞에 있는 실수 자리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 유종의 미. 자,
정답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항등식 풀듯이,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는다 문제를 약간 항등식 풀듯이 이렇게 는 0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봐. 지금 얘네 둘이가 애초에 평행하지 않는데, 근데 두 개를 더한 게 0이 되려면 약간 반칙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날려버려야 돼. 0이라고 두고. 그러니까 A, B랑은 상관없이 0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일단은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숙제는요. 자, 개념물리 교재. 자, 여기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109쪽까지가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자, 여기까지 한번 실력 업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109쪽까지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고, 자, 교과서 가봐. 오늘은 제가 이제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 가보시면요. 자, 오늘 배운 게 여기 6쪽부터 있어요. 자, 내일 문자 보내드릴게요. 6쪽부터 해서 9쪽까지 두 장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소단원 가보시면요. 소단원 그 이제 벡터라고 해서 이제 1번 1쪽 써 있는 데가 있을 거야. 쌍곡선 다음에. 소단원 문제에서 이제 벡터 1쪽부터 아마 4쪽까지도 아마 발전 문제를 빼고는 다 뭐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다음 주 소단원까지 풀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고 아무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